저는 온라인 포커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모든 걸 잃고 맨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딱 1만 달러의 뱅크롤을 만들기 위해 정확히 이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10가지 핵심 단계를 여러분께 모두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전업 플레이어가 되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이든 혹은 파트타임으로 시작해 차근차근 부수입을 쌓아가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가이드는 토너먼트 플레이어들을 위해 준비됐지만 시탱고 유저들에게도 완벽하게 적용됩니다. 단 하나의 전제 조건은 여러분이 게임의 규칙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설령 지금 마이크로 스테이크에서 수익을 내고 있더라도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가치를 선사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더 빠르게 스테이크를 올릴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놓치고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포커는 결국 확률의 게임입니다. 우리는 롱게임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패배의 순간을 마주하겠죠. 특히 토너먼트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잘 지는 법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다른 플레이어들보다 더 의연하고 현명하게 패배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승리하지 못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를 얻고 포커로 큰 돈을 만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명확한 이정표가 되어줄 1단계부터 10단계까지의 여정을 지금 바로 시작해보죠. 자, 1번부터 가보죠. 우선 여러분은 다음 용어들을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베리언스, 뱅크롤 매니지먼트, 그리고 제가 그냥 EV라고 부를 기대값입니다. 사실 포커 플레이어들을 무너뜨리는 건 실력이 아니라 이 베리언스거든요. 쉬운 예로 동전 던지기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앞면이 나오면 여러분이 1달러를 따고 뒷면이 나오면 1달러를 잃는 게임이죠. 10만 번을 던진다면 결과는 50대 50에 아주 가깝게 끝나겠지만 딱 10번만 던질 때는 8번을 연속으로 잃을 수도 있고 반대로 9번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이건 무언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저 베리언스일 뿐이에요. 조작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 베리언스란 장기적으로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과 단기적으로 실제로 벌어지는 일 사이의 간극을 말합니다. 이걸 포커에 대입해볼까요? 여러분이 에이시스를 들고 킹스를 상대로 올인을 갔습니다. 승률 80%의 압도적인 페이버릿 상황이죠. 10번 중 8번은 이겨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3번 연속으로 깨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플레이를 잘못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포커를 잊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베리언스를 겪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베리언스가 플레이어들을 무너뜨릴까요? 대부분은 머리로 이해해도 감정적으로는 감당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테이크를 너무 빨리 올리고 루징 세션에서 무리하게 플레이하며 본전 찾으려 들고 결국 좋은 전략은 다 내팽개치고 틸트가 와서 뱅크롤을 날려버리죠. 실력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베리언스를 존중하지 않고 본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베리언스는 여러분이 얼마나 잘하는지 따위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충분히 오래 살아남았을 때만 보상을 줄 뿐이죠. 그래서 뱅크롤 매니지먼트와 EV가 중요한 거고 바로 그 내용을 다음에 다룰 겁니다. 자, 베리언스에서 살아남으려면 뱅크롤 매니지먼트가 필수입니다. 이건 단순히 파산을 막아주는 걸 넘어 여러분이 평정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플레이하게 만들어줍니다. 뱅크롤 매니지먼트는 그 베리언스를 견뎌내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한 토너먼트에 여러분의 뱅크롤 전체를 다 태운다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겁니다. 돈이 너무 중요해지면 사람은 얼어붙게 마련이거든요. 그건 엄청난 불이익입니다. 뱅크롤의 10%만 한 게임에 써도 압박감은 너무 커집니다. 요약하자면 최소 100바이인 원칙을 지키세요. 100달러가 있으면 1달러짜리 게임을 하세요. 그게 다입니다. 200달러까지 쌓이면 2달러 게임으로 올라가고 다시 100달러로 떨어지면 1달러 게임으로 내려오세요. 네, 200달러에서 150달러로 떨어지면 엄밀히 말해 70에서 80바이인 정도로 플레이하는 셈이겠지만 그건 괜찮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실력은 증명됐고 지금은 그저 다운스윙 중일 확률이 높으니까요. 좀 더 안전한 게 좋다면 200바이인까지 늘려도 됩니다. 하지만 절대 100바이인 아래로는 내려가지 마세요. 여기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한번 크게 우승했다고 덥석 스테이크 올리지 마세요. 그냥 무시하세요. 운이 좋았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 수익에 감사하되 따로 떼어놓으세요. 총 수익에서 제외하고 오직 평소에 꾸준히 내던 수익만 계산하세요. 그런 큰 승리는 여러분의 멘탈과 자아를 망쳐놓을 겁니다.
여러분은 아직 그 승리를 적절한 맥락에서 해석하고 이해할 경험과 기술이 부족하거든요. 좋아, 3,000번 정도 토너먼트를 돌렸고 이 기간 동안 확실히 수익이 나고 있어. 여기에 이번 빅스코어까지 더해졌으니 이제 스테이크를 올려도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당연히 하이퍼터보 토너먼트처럼 베리언스가 극심한 게임을 하신다면 실제로는 300바이인을 목표로 잡아야 합니다. 이제 제 인생과 커리어 그리고 모든 것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직 이 관점으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영상의 내용 중 이것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장담컨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바뀔 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베리언스와 뱅크롤 매니지먼트였다면 이제 세 번째 항목인 EV입니다. 포커를 칠 때나 인생을 살 때나 가능한 한 많은 플러스 EV 결정을 내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주 좋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럼 EV가 도대체 뭘까요? 바로 기대값입니다. EV의 핵심은 이겁니다. 만약 똑같은 결정을 수없이 반복했을 때 장기적으로 돈을 벌어다 줄 것인가 아니면 잃게 할 것인가, 그게 전부입니다. 포커는 지금 이 핸드 한 판을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천 수만 번의 핸드를 거치면서 수익을 내는 결정을 내리는 게임입니다. 아주 간단한 현실 세계의 비유를 들어보죠.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여러분이 2달러를 따고 뒷면이 나오면 1달러를 잃는 거예요. 이 내기를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시겠죠. 왜일까요? 평균적으로 절반의 확률로 2달러를 따고 나머지 절반은 1달러를 잃기 때문입니다. 이 내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의 EV는 한 번 던질 때마다 50센트 플러스입니다. 처음 몇 번은 연속으로 잃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나쁜 제안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베리언스일 뿐이고 이 제안은 여전히 플러스 EV니까요. 이제 이걸 뱅크롤 매니지먼트와 연결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1,000달러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한 번에 500달러를 거시겠습니까? 아니죠. 2번 연속으로 지는 건 아주 흔한 일이고 그건 너무 위험하니까요. 바로 여기서 뱅크롤 매니지먼트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 걸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자산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 예시에서는 10달러나 20달러, 많아야 50달러 정도만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내기를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죠. 단기적으로는 잃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파산할 확률은 극히 낮아지죠. 설령 다시 루징 스트릭이 찾아와서 자금이 줄어들더라도 리미트를 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면 파산으로부터 여러분을 완벽하게 지켜줄 겁니다. 우리는 지금 플러스 EV 결정을 내리는 것과 뱅크롤 매니지먼트를 결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실제 포커 핸들을 가지고 단계별 EV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빅블라인드에 있고 10-9 스페이드를 들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플랍은 퀸 스페이드, 5 스페이드, 3 다이아몬드가 나왔습니다. 빌런은 에이스 퀸을 들고 있고 탑페아 탑키커 상황입니다. 팟은 6 빅블라인드이고 빌런이 여기서 3 빅블라인드를 베팅합니다. 하프팟 베팅이죠. 지금부터 정확한 계산을 보여드릴 테니 정말 제대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포커 플레이어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선 턴에서 플러시를 메이드시키지 못할 확률은 남은 카드 47장 중 38장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를 돕는 카드는 9장입니다. 즉 도움이 되지 않는 카드가 38장이란 뜻이죠. 다시 정리하면 턴에서 플러시를 놓칠 확률은 47분의 38입니다. 턴에서 놓친 후 리버에서도 플러시를 메이드시키지 못할 확률은 이제 46장 중 37장입니다. 턴 카드가 한 장 빠졌으니 46장이 남았고 안 도와주는 카드도 한 장 빠졌으니 37장이 된 거죠. 자, 이제 단순히 이 두 숫자를 곱하면 됩니다. 47분의 38 곱하기 46분의 37을 하면 약 0.65가 나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약 35%의 확률로 플러시를 마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계산을 매번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죠. 플럽에서 플러시 들어오려면 약 33에서 35% 정도로 메이드가 된다는 걸 아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아주 유용한 치트키가 하나 있습니다. 아우츠 숫자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 경우 플러시 들어오니까 아우츠가 9장이죠. 여기에 2를 곱하면 턴에서 메이드 될 확률인 약 18%가 나옵니다. 그리고 플럽에서 리버까지, 즉 두 스트리트의 에퀴티를 알고 싶다면 아우츠에 4를 곱하면 됩니다. 그럼 36% 정도가 나오는데 이는 아까 계산한 35%에 아주 근접한 수치죠. 아주 좋은 근사치입니다. 스트레이트 드로우도 마찬가지예요.
아웃츠 8장에 2를 곱하면 턴에서 뜰 확률이 약 16%, 리버까지는 약 32% 정도가 된다는 계산이 나오고 실제로도 거의 정확합니다. 이제 EV 계산을 계속해보죠. 빌런이 배팅하기 전 팟은 6빅 블라인드였고 빌런이 3빅 블라인드를 배팅했습니다. 현재 팟은 9빅 블라인드가 됐죠. 우리가 이 3빅 블라인드를 콜한다면 총 팟은 12빅 블라인드가 됩니다. 여기서 EV 공식을 대입해보겠습니다. 콜의 EV는 에퀴티 곱하기 최종 팟에서 콜 비용을 뺀 값입니다. 콜이 플러스 EV인지 마이너스 EV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치를 넣어보죠. 중앙에 있는 9빅 블라인드를 이길 확률은 35%입니다. 즉 9 곱하기 0.35를 하면 기대값이 3.15빅 블라인드입니다. 하지만 65%의 확률로는 우리의 콜 금액인 3빅 블라인드를 잃게 됩니다. 이건 마이너스 1.95빅 블라인드죠. 결국 3.15에서 1.95를 빼면 플러스 1.2빅 블라인드가 나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플러시 드로우 상황에서 콜을 하는 건 평균적으로 매번 1.2빅 블라인드를 벌어다주는 플러스 EV 플레이라는 뜻입니다. 초보자분들이라면 스트레이트 드로우는 어쩌나, 보드가 다르면 어떡하나 하며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거 이해합니다. 빌런이 턴에서 또 배팅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드실 거고요. 걱정 마세요. 다 다룰 겁니다. 이 계산을 매번 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 원리와 이 숫자들의 출처를 이해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스트레이트나 플러시 드로우일 때 내 아우트가 몇 장인지, 대략적인 에퀴티가 얼마인지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 다음은 연습의 영역이고, 그러면 실력은 무조건 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 빌런이 팟 사이즈 배팅을 했다면 어떨까요? 이제 중앙에 있는 12 빅블라인드를 이길 확률 35%를 계산하면 기대값은 4.2 빅블라인드가 됩니다. 맞히면 더 많이 먹지만 65%의 확률로 이번에는 6 빅블라인드를 잃게 되죠. 손실 기대치는 3.9 빅블라인드입니다. 계산해보면 4.2에서 3.9를 뺀 결과는 플러스 0.3 빅블라인드가 나옵니다. 이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플러시를 놓칠 것이고 핸드에서 질 겁니다. 하지만 빌런이 하프 팟을 배팅했을 때 이 콜은 평균적으로 매번 1.2 빅블라인드를 벌어다 줍니다. 이건 확실한 플러스 EV 플레이고 무조건 해야 하는 플레이죠. 팟 사이즈 배팅을 상대할 때도 여전히 0.3 빅블라인드만큼 수익이 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건 첫 단계일 뿐이에요. 콜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감을 잡는 데는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빌런이 턴에서 계속 배팅할 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턴과 리버를 모두 보는 상황을 가정했지만 이 배팅에 콜을 한다고 해서 리버까지 공짜로 보는 건 아니니까요. 또한 우리가 핸드를 맞췄을 때 상대의 메이드 핸드로부터 추가 칩을 가져오는 상황, 즉 임플라이드 오즈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더 높은 플러시에 질 수도 있는 리버스 임플라이드 오즈나 빌런이 턴에서 체크했을 때 우리가 리버에서 블러프를 하거나 추가 칩을 따거나 잃는 상황들도 아직 고려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실전 경험을 쌓고 복귀를 하고 저 같은 사람들의 강의나 제가 운영하는 무료 토너먼트 코스 같은 곳에서 꾸준히 배우면서 이런 추가적인 요소들을 더 잘 판단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기초가 됩니다. 네, 사실 많은 내용이 빠져 있긴 하지만 이 단순한 EV 메커니즘만 제대로 이해해도 여러분은 이미 대부분의 플레이어보다 앞서 있는 겁니다. 이걸 인생에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내가 얼마나 얻을 수 있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자주 일어날까? 반대로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어떻고? 그건 또 얼마나 자주 일어날까? 이게 바로 기초적인 EV 계산입니다. 나머지는 연습하다 보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건 결국 마인드셋의 문제입니다. 기억하세요. 나는 이번 팟을 꼭 이길 필요가 없다. 그저 내 결정이 수익성이 있기만 하면 된다. 이게 전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고전하고 실제로는 절대 적용하지 못하는 마인드셋이죠. 자, 아직 1단계입니다. 내용이 좀 길어지지만 정말 중요한 기본기들이에요. 1.4 파트에서는 팟 오즈, 오즈와 에퀴티 실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즈에 대해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오즈는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의 비율을 말합니다. 포커에서는 보통 내가 핸들을 맞힐 확률 대 못 맞힐 확률을 의미하죠. 아까 에퀴티를 계산할 때 턴과 리버에서 플러시 드로우를 놓칠 확률을 설명해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플랍에서 아우치가 9장인 플러시 드로우가 있을 때 리버까지 핸들을 맞힐 확률은 35%, 놓칠 확률은 65%입니다. 즉 35대 65의 비율이죠. 평균적으로 3번의 상황 중 2번은 놓치고 1번은 맞힌다는 뜻입니다. 이제 팟오즈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팟오즈는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금액에 비해 얼마를 콜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팟오즈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에 답을 해줍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보상이 계속 플레이를 이어갈 만큼 충분한가? 자, 아까 예시로 돌아가 봅시다. 팟은 6빅 블라인드입니다. 여기서 빌런이 3빅 블라인드를 베팅했습니다. 여러분은 총 12빅 블라인드를 이기기 위해 3빅 블라인드를 콜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12빅 블라인드 전체가 여러분의 순수익은 아닙니다. 순수익은 원래 있던 팟 6빅 블라인드와 상대의 베팅 3빅 블라인드를 합친 9빅 블라인드입니다. 여러분이 콜하는 3빅 블라인드는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돈이니까요. 그래서 전체 팟은 12빅 블라인드가 되지만 여러분은 9빅 블라인드를 이기기 위해 3빅 블라인드를 거는 셈입니다. 3대 9, 즉 1대 3의 비율이죠. 이 말은 4번의 시행 중 최소한 1번은 이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핸들을 1000번 플레이한다면 최소 250번은 이겨야 본전이라는 걸 항상 명심하세요. 여기에 저희가 준비한 표가 하나 있습니다. 상대가 하프 팟을 베팅할 때 필요한 에퀴티는 25%입니다. 만약 상대가 팟 사이즈 베팅을 해서 6빅 블라인드를 베팅했다면 어떨까요? 이제 12빅 블라인드를 따기 위해 6빅 블라인드를 콜해야 하니 본전을 찾으려면 33%의 확률로 이겨야 합니다. 에퀴티는 여러분이 이길 것으로 예상되는 빈도에 따라 여러분에게 배정된 팟의 지분을 말합니다. 평균적으로 이 팟 중에서 얼마가 내 몫인가 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팟이 12빅 블라인드이고 여러분의 에퀴티가 35%라고 해보죠. 12빅 블라인드의 35%는 4.2빅 블라인드입니다. 비록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이 핸드에서 지겠지만 평균적으로 이 팟의 4.2빅 블라인드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만약 계속 플레이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이 4.2빅 블라인드보다 적다면 그 플레이는 플러스 EV입니다. 아주 단순화시킨 설명이라 다른 요소들도 중요하겠지만 아주 좋은 기본 개념이 될 겁니다. 요약하면 팟 오즈는 여러분이 받는 가격입니다. 오즈는 핸들을 맞힐 확률이고요. 에퀴티는 팟에서 여러분의 몫이 얼마인지를 나타냅니다. 만약 여러분의 에퀴티에 비해 받는 가격이 좋다면 장기적으로 돈을 찍어내게 되는 겁니다. 이 기본기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개념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해했다는 좋은 지표가 됩니다. 전문가 수준일 필요는 없어요. 방금 제가 요약한 것처럼 아주 기초적인 것들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걸 이해해야 나중에 다른 상황에서 팟 오즈나 에퀴티 실현 등을 다룰 때 모든 게 훨씬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결국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겠죠. 격투기 선수가 스트레칭을 제대로 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더 잘 움직이고 펀치를 더 세게 날리고 킥을 더 높이 차고 유연해지며 수비도 더 잘하게 되죠. 모든 게 더 쉬워지고 매끄러워집니다. 배우는 속도도 훨씬 빨라지고 결국 더 나은 파이터가 됩니다. 부상도 덜 입고 부상을 입더라도 더 빨리 회복하죠. 이건 다운스윙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기본기가 탄탄하면 다운스윙을 덜 겪고 더 빨리 극복하며 그 영향도 훨씬 적게 받게 됩니다. 모든 게 그냥 훨씬 쉬워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1단계였습니다. 내용이 깊고 꽤 기술적이었지만 정말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